자, 이제 첫 번째 특징주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는 정규 거래에서는 그냥 0.5% 하락이었는데요. 와, 장 마감 후 시간에서 지금 한 15%, 16% 최저 빠진 거는 거의 18%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최대 SNS 플랫폼 운영 기업이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모회사. 실적 공개했습니다. 실적 너무 좋았어요. 매출 전년 대비 27% 급증을 했고요. 시장의 예상보다도 거의 3천억 달러 초과했습니다.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자, EPS 전년 대비 114% 급등했습니다. 급증했습니다. 월가 예상치 크게 웃돌았어요. 자, 수익성이 이렇게 좋아진 이유? 이 매출이 되게 많이 늘었어요. 뭔가 마케팅 세게 했나 보다 하는데 마케팅비를 16%나 절감했습니다. 이제 광고하고 막 이게 홍보하고 이게 마케팅 파촉하지 않아도 알아서 매출이 는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죠? 그랬는데 그럼 왜 대체 빠진 거야 했더니 야 진짜 시장에서는 이 떨어질 이 빌미만 이렇게 찾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 얘기 그동안 한참 안 봤잖아요. 리얼리티 랩스, 메타버스 관련 사업 부문 여기에서 이제 38억 5천만 달러의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월가 예상은 43억 달러 적자 예상이었으니까 적자 폭도 생각보다 되게 줄어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정말 메타가 계속해서 돈을 낭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 지금 니들 요 메타버스 투자하면서 450억 달러의 누적 손실이 벌어지고 있어. 요런 거 지적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이 한 4억 달러였어요. 리얼리티 랩스 요 부문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체 매출 한 1% 정도인데 이게 또 시장의 예상을 좀 밑돌았죠. 이걸로도 약간 하면서 야, 애플 비전 프로와의 경쟁 심화로 얘네 이쪽 부분 더 투자하고 이러면 더 돈 낭비하는 거 아니야? 요런 거 그런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우려가 오늘 주가 하락의 첫 번째 빌미로 작용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2분기 매출 가이던스. 요거는 사실 약간 걸리긴 하는데 월가의 예상보다 낮은 수치의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메타는 AI를 등에 업고 계속 막 뭔가 성장하는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월가의 눈높이가 너무 많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사실 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이 중간값 기준으로 보면 전년 대비 한 18%의 매출 성장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월가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또 실망스러운 그 내용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두 가지 봤어요. 세 번째, 올해 총 비용 지출 계획을 늘렸습니다. 원래 한 940억 달러에서 990억 달러 정도 우리 지출할 거야. 이게 투자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근데 이거를 하단을 높였어요. 960억 달러로. 그리고 특히 AI 부분에 대한 투자를 당초 한 300억에서 370억 달러 이야기를 했던 걸 350억에서 40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죠. 메타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걸 생각해 보면 이제 효율성의 해, 효율의 해로 선포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비용 줄이고 그게 사실 메타가 반등하기 시작한 그 모멘텀의 시작이었죠. 효율성의 해 선포가. 그랬는데 이제 비용을 점점 줄이네. 근데 사실 지금 효율성의 해는 메타에 맞지 않아요. 지금은 AI를 토대로 해서 메타가 빠르게 또 막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효율의 해는 매출 성장이 둔화됐을 때 허리띠 졸라매는 게 맞기 때문에 이거에 막 집착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갑자기 또 비용 지출 너무 느네? 요런 거. 이런 우려, 요런 게 막 맞물리면서 오늘 주가 하락을 자극했다라고는 하는데 결국은 메타가 작년에 한 200% 급등했고 올 들어서도 지금 한 40%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쉬어갈 때가 됐고 그 빌미를 이런 부분들을 찾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쉬어갈 때가 돼서 쉬어간다. 이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인페이지입니다. 네, 태양광 마이크로 인버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기업인데 인페이지도 오늘 한 6% 정도 주가가 내렸습니다. 인페이지는 23일 날 장 마감 후에 실적 공개했으니까 그게 이제 오늘 정규 거래에서 반영이 된 건데요. 매출이 64%나 급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월가의 예상도 밑돌았고요. EPS도 월가의 예상보다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2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보다 덜 나왔어요. 다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페이지에서는 계절적 원인도 있었고 미국의 수요가 미친이라는 크레이지라는 표현을 써서 정말 미친 듯이 수요가 둔화됐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이유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미국 지역에서만 매출이 34% 감소를 했고 유럽에서 70% 증가하면서 이게 그나마 좀 상쇄를 해준 것 같은데 미국 수요 둔화가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실적을 발표했는데 다만 월가에서는 인페이지가 워낙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니까 이제 그래도 그동안 많이 쌓여져 있던 재고도 점점점 관리가 되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업계 선두주자라는 그 위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동안 인페이지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졌던 것들 고려할 때 이젠 그래도 괜찮아라는 반응들이 여전히 많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구겐하임에서는 투자 의견을 요 실적 보고 나서 중립에서 매도로 확 하향 조정하면서 야 월가에서는 여전히 인페이지 너무 과대평가해 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맞물리면서 오늘 주가가 내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기업은 보잉입니다. 보잉 오늘 3% 주가락하면서 52주 신저가 또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거의 17개월 내 최저가로 기록이 됐는데 보잉 항공기 제조업체이죠. 보잉도 오늘 실적 공개를 했습니다. 매출액 전년 대비 7% 감소하기는 했습니다만 예상 상회했고요. EPS도 월가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적자긴 적자인데 적자폭이 예상보다 훨씬 줄었고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줄었습니다. 잉여현금 흐름도 마이너스 37억 달러로 전년도 대비로는 좀 더 악화되긴 했습니다만 월가의 예상보다는 그래도 잘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실적 공개하고 나서 보잉 주가가 한 2, 3% 정도 올랐었다가 점점점 좀 힘을 잃고 결국은 빠졌는데 이제 항공기 인도량이 문제죠. 전년 동기에 130대 인도를 했고 사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게 계속해서 늘어야 되는데 이게 83대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알죠. 우리 동체 구멍사고 이후에 다 생산에도 뭔가 조금 차질이 빚어지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737 드림라이너의 생산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지금 CEO인 데이비 카론이 후임자 지정 없이 연말에 이제 사임하겠다라고만 발표를 했죠. 이 모든 걸 책임지고 물러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새로운 CEO를 우리가 좀 선임을 할게라고는 또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뉴스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전반적으로 좀 아직 안 좋아요. 불확실성들 해소가 아직 안 되고 있어서 결국 실적 안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힘을 좀 잃었다. 이렇게 보이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